네, 안녕하십니까. 경비업법 기출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년도 17회 시험이죠. 자, 경비업법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경비업법의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조문 자체는 31조 조문이죠. 하지만 청원경찰법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 우리 경비업법의 문제가요, 보통 2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원경찰법입니다. 자, 청원경찰법이 13문제. 자, 그래서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요. 자, 조문상으로 봐도 우리 경비업법의 조문이 31개 조문이고요. 청원경찰법은 12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문제를 우리가 정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경비업법이 저희 중심이 되겠지만 경비업법에서는 정리해질 기본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비업법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 총칙인데 보통 총칙 쪽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용어 정의 등이 항상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비업에 관한 종류의 5가지 있죠. 그래서 그 용어들에 관한 기본적 문제는 항상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될 파트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경비업은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등에 관련된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비업의 허가 등. 자, 요건을 갖춰서 우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 허가 등 내용이 2장에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 자, 일반 우리 시설에 설치된 송신기죠. 내지는 그 송신기에 감지된 그걸 가지고 우리 시설 외 장소에서 수신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비를 기계경비라고 하죠. 그 기계경비 업무가 핵심이 되는데 자, 그 내용을 정리를 또 할 겁니다. 또 4장에 보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경비 지도사, 자, 그리고 우리 경비원에 관한 파트 이런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는 이제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이지요. 행정처분은 우리 허가를 했기 때문에 허가의 취소라든가요, 뭐 이런 정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겠죠. 자, 그리고 6장에는 우리 경비협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장하고 8장은 어차피 보칙하고 벌칙 이렇게 나오죠. 전체 이렇게 8개 장으로 경비업법은 구성되어 있고 조문상으로는 31개 조문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법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부분이 공부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문제도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 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 또 세세한 기준인 별표 기준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의 기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규는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러분 용어정의죠. 경비업법에 나오는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총칙 용어정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집단 민원 현장은 거기 보시면 자, 1번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하는 장소. 자, 이런 것은 집단 민원 현장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의 내용 2조 5호를 보게 되면 집단 민원 현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지문을 먼저 본다면 우리 대집행하는 장소입니다. 자, 대집행하는 기본적인 장소, 우리 강제집행 일종이죠. 철거 같은 걸 하는 강제성을 떼는 대집행이죠. 자, 그거 하는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민원 현장에 들어가죠. 자, 두 번째, 특정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특정 시설물 설치입니다. 자, 그래서 민원이 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일정한 사드를 배치한다 할 때 그 배치 지역에서는 전자파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또 기타 원자력 내지는 우리 쓰레기 처리장 기타 등등의 그 시설물 설치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그런 장소를 집단 민원 현장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또 세 번째 주주총회 관련해 가지고 이해 대립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 주주총회 등에 관련돼 가지고 이해관계 대립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자, 그런 장소도
집단 민원 현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이죠. 자, 노동쟁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죠. 자, 그런 사업장도 우리는 집단 민원 현장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이 진행인데, 자, 정비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또 이해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다툼이 있는 그런 장소. 자, 여기도 일반적으로 우리 집단 민원 현장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여러분들 우리 길 가다 보면 간간히 잘 보이는 것. 자, 우리 건물, 토지, 부동산 등이죠. 법적 분쟁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줄였으면은 건물 등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장소. 자, 그래서 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뭐 이런 논의들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봐야 될 부분이, 자, 일반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파트에서, 자, 100명 이상입니다. 여기는 위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다툼이 있다 전부 다 다툼에 관한 문제죠. 자,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게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있는 일종의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육 행사가 될 수 있고 또 예술, 문화, 뭐 기타 국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100명 이상입니다. 자, 100명 이상 정도 모이는 그런 행사 부분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집단 민원 현장 개념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1번의 정답은 4번이죠. 70명 사람이 모인 장소는 집단 민원 현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명 이상이 돼야 되겠죠. 자,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는 경비업 법령상, 자,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서 기계경비업입니다. 자, 기계경비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출장소를, 자, 서울, 인천, 대전 세 곳에 둔다고 나와 있죠. 이럴 때 최종적으로 갖춰야 될 출동 차량은 최소 몇 대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차량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자, 이런 파트들은, 자, 기본적으로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암기가 좀 안 돼 있으면 사실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몇 가지 봐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비업이라고 할 때요. 우리 경비업의 종류는 5가지죠. 5가지. 자, 보통 시, 호, 신, 자, 기, 특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시설 경비 업무가 있고요. 시설 경비. 자, 호는 우리 호송 경비죠. 그래서 호송 경비 업무가 있고요. 자, 신은 우리 신변 보호 업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 우리 기계 경비 업무입니다. 자, 특이 특수 경비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경비업은 시호신 기특, 자, 5가지 경비업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자, 우리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파트가 나옵니다. 경비업 할 때에서 일정한 시설 등의 기준들이 나옵니다. 각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뭐 자본금에 관한 문제들, 또 장비 같은 것은 차량의 몇 대 가지고 있어야 되냐, 또 이러한 그런 기준들을 우리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에 맞춰서 우리가 풀긴 풀어야 됩니다만은 일반적인 몇 가지를 봐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경비 인력에 관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 호, 신, 기, 특 해가지고 본다면 경비 인력에 관한 거. 인력에 관한 것은 하나 여러분이 최선 줄여서 정리를 해두시면, 우리 경비 지도사는 1명 이상을 다 둬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은 쉬울 것이고, 일반 경비원에 관한 수입니다. 일반 경비원은 시설 경비면 20명이죠. 20명 이상. 자, 호송 경비는 몇 명이죠? 자, 이런 일반 경비원은 5명 이상입니다. 또 우리 신변 보호 업무도 똑같이 5명 이상. 자, 기계 경비는 몇 명 이상이죠? 자, 일반 경비원은 10명 이상입니다. 자, 우리 특수 경비 업무는 20명
이상이 되겠죠? 20명.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 인력에 관한 문제이고요. 자, 우리 자본금에 관한 것. 자, 우리 시설 경비나 기타 모든 경비 등은 경비 업무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 1억 원이. 근데 우리 특수 경비죠. 자, 특수 경비만 3억 원 이상입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5억이었는데 3억 원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이 돼 있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원래 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호송 경비 같으면 호송용 차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호송용 차량이나 현금 호송 여기 관련된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 자, 기계경비 업무가 저는 이제 많이 물어보죠. 자, 기계경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계경비 업무는 일반적으로 우리 출동을 해야 돼요. 출동 차량이 있어야 되겠죠. 출동 차량이 출장사별로 2대 이상입니다. 자, 우리 출동 차량입니다. 차량이 2대 이상. 자, 방금 제가 출장소별로 이렇게 해야겠죠. 출장소별로 2대 이상을 갖춰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자, 나머지 요건들은 그렇게 뭐 크게 부각된 거 없지만 이거 하나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 기계경비는 우리 송신 수인양증 기본이고 차량 문제는 2대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송경비 같으면 호송 차량이 필요할 것이고요. 자, 기본적인 요건은 그 정도 정돈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2번 문제가 답이 나오죠. 자, 2번 문제를 보면 기계경비죠. 근데 출장소를 3곳 둔다겠죠. 출장소별로 출동 차량이 2대 이상인데 출장소가 3개면 2 곱하기 3은 6대죠. 그래서 6대가 있어야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이. 그래서 6대로 푸시면 되겠다. 출동 차량을 물어본 문제는 기계경비만 물어볼 겁니다. 호송용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는 2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경비업을 활용한데, 자, 임원의 결격사를 물어보죠. 해당되지 아니한 것. 자, 결격사에 관한 기본적 요건을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자, 보시면 1번이죠. 우리 피성년 후견인이 나옵니다. 그죠? 피성년 후견인. 자, 들어가 있죠? 자, 피성년 피안정 후견인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파산성 받고 법권내지 않는 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근거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벌금형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로 나오죠. 자, 이 부분도 하나 여러분이 보충할 것이 우리가 결격사의 문제는 어느 법이든 간에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자, 출제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거기 나온 것처럼 벌금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자, 3년 미경과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와 있죠. 이 결격 요건에 나오는데, 자, 문제는 우리 단서적에 나와 있는 게 있죠. 이런 벌금형을 받고 3년 미경과자는 특수경비 업무에 해당됩니다. 여기죠. 특수경비 업무에 해당된다. 자, 그런 법인만을 의미한다고 단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4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특수경비 업무, 그걸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또 두 가지 요건이 있죠. 일반적으로들 우리 취소가 된다. 허가 취소 3년 미경과자죠. 또 여섯 번째는 일반적으로 업무범위 위반해서 취소가 돼가지고 역시 5년 미경과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충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 벌금형 부분은 특수경비라는 것만 딱 갖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일반론적이니까요. 자, 그리고 또 일반적인 결격 요건은 우리 법인의 임원 결격 요건은 근거 이상형입니다. 근거 이상형을 받고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건 기본 요건에 들어갈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 허가가 취소됐다는 이야기죠. 허가가 취소됩니다. 허가 취소 사유가 일반론적으로 따지면 허가 취소가 되고 나서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런 임원은 결격 요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 허가 취소는 맞는데요. 이 취소 요건이 다르죠. 여기는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겁니다. 자, 업무 범위 위반하여 가지고 허가 취소가 됐죠. 이 경우는 기간이 더 길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런 임원은
결격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 업무범위 위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자, 단서 조항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형 자, 3년 미경과자 이 결격 요건이 되는 것은 특수 경비 업무입니다. 자, 정답 4번 하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입니다. 경비업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보죠. 일반적 허가. 자, 우리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얻어야 될 것이고 또 자,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그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허가사항에는 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그거 보니까 지문이 자, 우리 허가받은 그 경비업 법인이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또는 임원을 변경하는 거죠. 임원 변경. 자, 경비 업무를 변경한다면 허가사항이지만 임원을 변경한 것은 이런 경우도 뭐죠?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비업을 하려면 우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또 경비업의 업무 범위를 변경한다. 뭐 이런 것도 허가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경미한 것들은 신고사항이 있겠죠. 신고사항은 대표적으로 우리 경비업을 할 때 휴업이나 폐업이죠. 휴업이나 내지는 폐업입니다. 그래서 휴폐업 할 때 기본적으로 신고사항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임원을 변경할 때입니다. 대표자나 임원 변경. 자, 이것도 신고사항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일반적 사무소 이전이죠. 그래서 자, 주사무소에 관련된 또는 출장소 등이 나옵니다. 자, 주사무소는 설치, 기타, 이전 등입니다. 이럴 때도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또 네 번째는 우리 기계경비 업무 수행에서 관계시설을 신설, 이전, 폐시 나오죠. 우리 기계경비 같으면 시설 등의 이전 나옵니다. 자, 또 다른 번째는 특수경비 업무입니다. 자, 특수경비 업무에서는 자, 그것을 개시하거나 종료 나오죠. 개시 종료. 자, 일반적으로 특수경비는 우리 국가 중요시설 경비를 말하거든요. 이런 경비를 할 때는 우리 개시나 종료 이럴 때 전부 다 신고사항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청장에게 신고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보통 우리가 휴업 폐업은 며칠에 신고죠? 7일 이내 신고입니다. 휴업 폐업할 때는 7일 이내 신고다. 이거 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신고사항은 뭐죠? 나머지는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비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자, 우리 일정사항은 신고에 지방청장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신고도 휴업이나 폐업은 7일 이내, 나머지 신고는 30일 이내입니다. 또 임원이나 대표자 변경은 여러분 신고사항에 들어간다. 사무소 등에 관한 것, 시설 등에 관한 것 대신 특수입니다. 자, 모든 경비 업무에 관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경비 업무가 개시 또는 종료 이것은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기타고요. 그래서 허가 신고사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경비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인데 옳은 것하고 물어보죠. 자,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사무소, 출장소, 신설, 이전, 폐지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주사무소 등에 관해서 자, 신설 또는 폐지, 설치, 이전 뭐 나오죠. 이런 거 할 때는 신고사항이죠. 신고해야 됩니다. 자, 며칠 이내 신고죠? 30일. 그죠? 휴업폐업만 7일 이내. 나머지는 다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5번 문제는 뭐 30일. 자,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경비업 법령상 기경비 업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아니한 것 하고 물어봅니다. 그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기경비라는 것은 그 경비 대상 시설에 일반 우리가 수신 감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송신 시설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 외의 장소에서 수신을 하겠죠. 수신 감지해 가지고 우리가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계경비. 송수신 기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계경비 업무입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옳지 아니한 것 하고 물어보죠. 1번입니다.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이죠. 자, 우리 경비 업무들, 아까 제가 시, 호, 신, 기, 특 5가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일반 우리가 경비원이 담당합니다. 대신 특수경비 업무는 우리가 특수경비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구별하면 되겠고, 나머지 전부 다 우리 일반 경비원들이에요. 자,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지문입니다. 기계경비 업자는 관제 시설 등의 경보를 수신할 때는 경보를 수신할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는 도착시켜주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신호가 울리겠죠. 누가 침입했거나 그랬을 때요. 그러면 출동 태세가 수신할 때부터 늦어도 몇 분 이내죠? 25분 이내는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대응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2번도 맞았고. 자, 3번은 기계경비업자는 정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죠. 자, 수신했다, 현장 도착했다 또는 조치 결과를 기재한 그런 서류 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보관해야 되겠죠. 자, 보관에 관한 기간입니다. 자, 보관 기간은 최소 1년간 이를 보관된다. 알겠죠? 1년간입니다. 1년. 자, 3번에 틀린 게 2년이죠. 가장 우리 시험에서 특히 우리 법령 시험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 패턴은 숫자를 물어보는 기본 패턴 문제가 여러분들 항상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문제적이도 자, 2년이 아니고 1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자,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은 기계경비 지도사 증명은 그 업무를 위한 기계장치 운영 감독 및 오경보 방지를 위한 기기관리 감독이 포함이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우리 특수경비원입니다. 자, 특수경비원은 될 수가 없지만 경비 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를 물어봅니다. 대신 다른 결격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내요. 자, 그러면 우리 경비 지도사나 일반 경비원입니다. 그 결격 요건하고 우리 특수경비원 결격 요건을 비교를 해야만 풀 수가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보시면 자, 하나 차이점을 먼저 또 잡아서 정돈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경비 지도사나 내지는 일반 경비원입니다. 우리 결격 요건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차이점을 보시면 우리 경비 지도사나 일반 경비원의 결격 요건이 있고 우리 특수경비원입니다. 자, 양자를 기본적으로 비교 좀 해두시면 되는데 자, 우리 경비지도사나 일반 경비원은 자, 우리 결격 요건 중에 18세 미만은 안 되죠. 자, 18세 미만인 자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특수경비원은 역시 18세 미만은 똑같은데 또는 뭐가 들어가죠? 60세 이상인 자가 들어갑니다. 60세 이상. 자, 이 말의 의미는 경비지도사나 일반 경비원은 60세 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특수경비원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은 아니 됩니다. 예, 추가되어 있죠. 자, 그렇게 비교하시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것만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결격 요건들은 대부분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빼고는 여기 있는 결격 요건들은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2호부터 8호까지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 이제 좀 추가되는 것이 있죠. 자, 보통 우리 요건 중에는 볼까요? 여기 근거 이상이었고 집행유예. 근거 이상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죠. 자, 그래서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래서 유예 기간 중입니다. 결격 요건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겠죠. 있단 이야기야. 근데 특수경비가 하나 추가되는 게 뭐죠? 자, 근거 이상형을 받고요. 자, 근거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유예입니다. 이제 집행유예가 아니고 선거유예인데 선거유예를 받고 역시 유예 기간 중 여기는 특수경비원의 결격 요건입니다. 우리 일반 경비원은 선거유예는 없지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하나 특수가 하나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또 한 가지가 일정한 불행이 정하는 신체 조건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불행이 정하는 신체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불행이 정하는 신체 조건을 보면요. 첫째,
팔, 다리가 안전해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시력이죠. 일반 두 눈에 맨눈 시력이죠. 그래서 우리 맨눈 시력이 0.2 이상입니다. 자, 이럴 때 되는 거죠.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대신 우리 교정 시력은 0.8 이상이 돼야 됩니다. 0.8 이상. 이게 기본적인 신체 조건입니다. 여기 미달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물어보는 게 특수 경비원은 될 수가 없지만 경비 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 이것은 이 요건을 물어보는 거죠. 이 요건에 해당되면 특수 경비원 될 수 없지만 일반 경비원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60세 이상 하나 있고요. 그래서 특수 경비원 될 수 없지만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있는 거. 자, 봅니다. 1번입니다. 팔과 다리가 안전하고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인자. 자, 여러분, 교정 시력이 0.8 이상이면 신체 조건 됐죠. 미달돼야 되니까. 그 특수 경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번 틀렸죠. 문제는 특수 경비원이 될 수가 없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선고에 받고 위기 안주. 자, 이거 들었네. 여기 맞습니다. 여기는 특수 경비원 될 수 없지만 일반 경비원은 가능하죠. 이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또 집행유예는 둘 다 있죠. 둘 다 있고. 또 4번은 벌금형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 역시 2부터 8까지 전부 다 같이 포함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 물어보는 문제는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경비업 법령상 기계경비사 자격증 취득자가 3년 이내에 일반 경비 지도사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을 받을 경우죠. 자, 기계경비 지도사를 현재 가지고 있죠. 3년 이내입니다. 취득하고 3년 이내에 또 일반 경비 지도사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받고 다닙니다. 이건 물어보는 문제가 뭐죠? 자, 그럴 때는 3년 이내 합격하면 공통교육은 면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공통교육과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공통교육과목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상식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에 관한 것들, 경비법이나 청원경찰법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기본이겠죠. 전부 다 공통과목에 들어가겠죠. 또 여러분들 응급처치, 분사기, 예절, 인권 뭐 이런 건 전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 둘 것은 테러 대응이라든가 또 화재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것, 또 체포 호신술 이런 겁니다. 일단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공통 과목입니다. 그러면 일반 기경비, 자 우리 일반 기경비 경비자격서가 취득했죠. 또는 우리 기경비 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이야기야. 3년 이내에 또 다른 경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는 공통교육 과목은 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자, 대표적인 소리 테러, 화재, 그리고 체포 호신술 일단 기억해 두시는 이야기예요. 세 가지 일단 먼저 입력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애절이든 법령이든 상식서에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럼 8번의 답은 일단 나오죠. 1번 체포 호신술은 공통교육 과목입니다. 공통교육 과목은 면제.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9번입니다.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 서연한 문제인데 옳지 아니한 것. 이것도 출제가 여러 번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1번입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사항을 점검해야 되겠죠. 알겠죠? 무기관리사항을 점검하는 거 맞는데 수시로 점검해야 될 거냐? 이게 틀렸죠. 수시 점검이 아니고 매월 1회 이상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은 관할서장은 무기대받은 시설에서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고요. 또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사용이 없다고 인정될 때 보충성이죠. 어쩔 수 없는 그 경우에는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지방청장은 우리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관할 경찰 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 신청에 의뢰해가지고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구 제약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1번은 뭐냐면 무기 상황의 점검은 매월 1회 이상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특수경비원의 의무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것, 자, 옳은 것 하고 물어봅니다. 자, 특수경비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우리 법령에 나온 내용을 물어보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을 벗어나면 아니 되겠죠. 그죠? 자, 의무사항들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특히 특수경비원은 아무래도 규제가 좀 더 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의 의무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가 우리 경비구역의 이탈금지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경비구역에 이탈금지 의무가 있어요. 그죠? 이탈하면 안 되겠죠? 경비구역을 벗어나면 아니 된다. 물론 예외는 있죠. 예외. 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자, 또는 일반 우리 시설주 허가가 아니고 소속 상사 허가입니다. 소속 상사 허가. 자, 이럴 때 소속 상급자죠. 자, 이럴 때는 이외. 기본적으로 이탈 금지 의무가 있어요.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두 번째. 특수경비원은요, 여러분, 우리 복종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직무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복종 의무입니다. 자,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우리 특수경비원은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금지죠? 쟁의행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단행동 금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자, 무기 휴대하고 자, 무기 안전수칙을 준수될 의무가 있다. 준수 의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 특수경비원은 여러분 무기를 휴대할 수 있거든요. 그죠? 다른 경비와 다르게 특수경비원은 무기 휴대가 가능한데 자, 무기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시설조가 아니고 상사허가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은 자, 인질사건에서 작전수행하죠. 자, 권총소총을 발사하고는 이야기죠. 반드시 미리 구두로 경고를 해야 된다. 이건 틀렸죠. 일반적으로 인질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비밀스럽게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항상 먼저 구두로 경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득이할 때는 경고를 생략하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또 3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4세 미만자나 임산부에게는 권총, 소총 등을 발사하면 아니 되겠죠. 하지만 총기나 폭탄을 가지고 대항하고 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14세 미만자든 임산부든 현재 총기, 폭탄을 가지고 막 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총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쟁행이 금지죠. 자, 쟁행에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특수경비원의 의무사항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알겠죠? 1번도 의무이죠. 다 의무는 맞는데 자, 4번은 틀린 것 없죠. 옳은 걸 물어보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에 관한 문제네요. 자, 특수경비업체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갑입니다. 특수경비 오너서 받을 신임교육 그리고 직무교육의 시간을 합하면 최소 몇 시간인가라고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갑은 신임교육 대상 제외자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특수경비원이 되면 교육받아야겠죠? 교육을 받습니다만은 그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은 크게 신임교육이 있고, 그죠? 또 직무교육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경비는 몇 개월 근무에 따르죠? 5개월 근무입니다. 현재 5개월 근무 상태다. 이것을 가지고 풀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임교육은 몇 시간이죠? 자, 보통 신임교육은 우리 이론이 있죠? 이론이 15시간 받습니다. 15시간. 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을 세분하면 69시간입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이 4시간이 붙죠. 자, 그러면 이 합산을 하면 여러분들 88시간이 나올 겁니다. 자, 직무교육은 매월 6시간입니다.
자, 근데 5개월 근무했으니까, 그죠? 5개월이니까, 자, 곱하기 5를 하면 30시간이 되겠죠. 30시간. 자, 그러면, 자, 그 사람이 받을 교육시간 두 개 합하면 뭐죠? 118시간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1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래서 뭐 가장 간단한 문제죠. 자,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경비원의 복장, 장비 등인데요.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보죠. 자, 1번입니다. 경비업자는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신고나 그런 것들 대부분이 지방경찰청장이 개입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장 등에 관해서도요. 자,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누구에게 신고해야 됩니까? 지방경찰청장이지 경찰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경비업에 관한 것은 허가든 신고든 기본적으로 지방경찰청장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경찰서장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경비원은 근무 중에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자, 맞고요. 또 3번입니다. 경비원하고 분사기에 직무 수행할 때는 우리 청포, 도검, 화양리라는 법률이 있죠. 자, 분사기에 대해서는 미리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3번도 맞았고. 또 4번 임의로 개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경비업 법령상 경비원 배치에 관한 문제죠.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하고 물어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시행규칙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경비업자가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배치해야 되겠죠. 자, 시설 경비할 때 경비원 배치는 최소한도 며칠 이상 배치합니까? 20일 이상입니다. 20일 이상. 또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면 경비원을 배치한 이후에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자,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는 시설 경비에서 경비 배치는 20일 이상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7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숫자는 27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경비업법상 일반 경비원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하고 물어보죠. 결격 사유 해당되지 아니한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결격 사유에서 연령 문제, 우리 일반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는 만 18세 미만자죠. 특수경비원은 18세 미만의 60세 이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8세 미만은 결격입니다. 근데 결격이 아닌 경우니까 18세는, 그러니까 만 18세는 미만이 아니니까, 그죠? 18세는 포함이 돼버리죠. 그래서 1번은 18세, 이게 정답이 됩니다. 뭐 이런 문제는 뭐 아주 보너스 같은 문제죠. 그래서 18세는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18세가 포함됩니다. 만약 우리가 결격 요건에 18세 이하라고 나와버리면 18세 이하라고 나오면 18세도 포함이 돼버리겠죠. 근데 미만이기 때문에 18세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처분의 개별 규칙인데 거래 들어갈 내용은 옳은 것하고 물어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의 절차 그 표들이 있는데 그걸 다 외워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운 문제. 알겠죠? 그래서 자, 대표적인 걸 몇 가지 추려서 준비를 해 가시되 완벽하게 준비하기 좀 어렵다. 물론 다 외우시면 완벽하겠지. 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나 또 나중에 나오는 뭐 과태료 또는 우리가 하는 뭐 형벌 종류 다 외워야 될 부분들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준비하셔야지 그걸 다 맞겠다고 외우고 뭐 그런 시간 정도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처분 기준인데요. 문제가 허가 없이 업무 변경했죠. 자, 우리 경비 업무를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겠죠. 업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변경하면 1차 위반 시는 뭐죠? 경고입니다. 2차 위반 시는 6개월. 3차 위반 시는 허가 취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로 소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통 우리가 1차 위반, 또 2차 위반, 3차 위반입니다. 그럼 이때 1차 위반이 되면 경고가 나오고 자, 2차 위반은 뭐죠? 2차 위반은 보통 우리가 1개월 나오든지 뭐 3개월까지 나올 수 있죠. 근데 2차 위반 시에 6개월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특이한 겁니다. 보통 경고하면 1개월 아니면 3개월 그리고 1개월 하면 3개월 것이 3개월 하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데 경고 다음에 2차 위반이 6개월로 튑니다. 6개월이. 자, 그리고 나서 3차 위반이 뭐죠? 취소가 되는 거야. 이 자체가 약간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허가받지 아니하고 업무 변경이죠. 허가 없이 업무를 변경한 사례입니다. 이게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컨셉이 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여기 따라서 경고 6개월 취소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보편적으로 많은 게 여러분 이거죠? 우리 1개월 1차 때는 2차는 보통 그럼 1개월이 보통 몇 개죠? 3개월입니다. 3차 때는 6개월 되는지 취소되는 둘째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1, 3 취소. 자, 여기에 이제 좀 경우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재 순서 물어볼 때 이것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경우가요. 자, 우리 별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죠. 위법한 도급 업무인데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볼까요? 이 경우 첫째. 도급 업무인데 그 도급이 어찌죠? 우리 위법입니다.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1차 위반 때는 경고, 1개월, 2차 때는 우리 3개월, 그리고 3차 때는 취소가 되는 사유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우리 결격 사유에 있는데, 자, 결격 사유에 있는 일반적으로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또 경비지도사 배치했죠. 결격 사유를 배치하게 되면 이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선임 배치 기준이죠. 그 배치 기준을 위반해 가지고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너희는 기준에 위반해 가지고 경비지도사 쭉 쓰겠습니다. 지도사 선임. 자, 이런 것도 한 번은 1개월, 두 번째는 3개월, 세 번째는 취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네 번째는 거기 보시면 우리 집단 민원 현장이죠. 자, 거기에 배치를 안 한 경우입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를 하지 아니했다. 자, 이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배치하지 않으면 자, 우리 뭐죠? 비치. 일반적으로 우리 명부라든가 비치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쓰면 자, 다섯 번째는 뭐죠?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표시한 거죠. 거짓.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기 집단 민원 현장에 결격 사유를 있는 결격 요건에는 일반 경비원입니다. 자, 여기를 배치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치. 자, 뭐 이런 경우들이 1개월, 3개월 취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파트는 뭐 이 정도나 정돈해 주시고 여기 좀 독특하니까 봐두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자, 물어보는 문제는 이 문제였죠. 그래서 1차는 경고, 2차는 6개월, 3차는 취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허가 취소 문제를 물어봤죠. 허가 취소장인데 고르라, 취소 대상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억입니다. 허위 그 밖에 부정을 허가 받았을 때 취소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유 업무의 경비를 종사하게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죠. 1년 이내 도급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허가 취소 사항이 들어갑니다. 영업정지 지원받고 계속 영업해도 취소 사유가 되죠. 자, 16번은 허가 취소 사유를 물어본 문제고 네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네 가지 암기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해당 처분하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 청문 절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하고 나오죠. 자, 보통 청문 절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런 거죠. 또
일반적인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이렇게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부득이하죠. 청문 절차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1번처럼 징계죠. 특수경비위원회 징계 같은 것은 청문 실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나머지 자격 취소 정지, 또 허가 취소, 영업 정지 전부 다 청문회 실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8번으로 바로 갑니다. 경비업자 및 경비 지도사에 대한 감독이죠. 옳지 아니한 것하고 물어봅니다. 자, 일반적 감독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하는데요.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맞았습니다. 2번은 관할 경찰 관서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하게 했다 나와 있죠. 그를 지도감독하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된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했죠. 경비원 위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자, 이것이 틀렸습니다. 우리 법을 보게 되면 자, 만약에 경비원이 법이나 명령 위반했죠? 그렇다면은 자, 일반적으로 지방청장 경찰 관서장은 위반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우리 법에 보면 위반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이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또 3번은 자, 만약에 지방청장 관서장은 경비 업무 장소가 집단 민원적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배치 허가 받을 걸 고지하는데 누구에게요? 경비업자에게. 중요한 건 몇 시간? 그때로부터 48시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것도 항상 귀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8시간 이내 배치를 할 것을 고지해야 됩니다. 자, 3번 맞았고. 또 4번은 자, 기본적으로 지방청장 또는 관서장은요. 소속 공무원하고 관할구역 안에는 경비업자 주 사무소 및 출장소에 출입해서 근무 사항들을 감독하며 명령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경비협회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경비협회에 관한 것은요. 몇 가지만 딱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경비협회의 중요한 것들. 첫 번째입니다. 일반적 경비협회는 우리 민법상 사단법인 가정이 준용이 됩니다. 이 말은 법인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하나 받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일반적 회비 징수할 수 있다 없다? 회비 징수가 가능합니다. 회원들에게 회비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경비협회는 발기인수입니다.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이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 내용 이 정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옳은 건 물어보죠. 1번은 10명 이상 구성된 발기인수. 자, 발기인수는 안 나왔다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에 경비협회 업무에는 경비 진단사항도 포함이 된다. 그렇죠. 업무 중에는 하나 더 쓰면 여러분들 경비 진단사항입니다. 자, 이 경비 진단도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맞았습니다. 자, 3번은 회원 징수 안 된다? 회비 징수 합니다. 또 4번에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20번입니다. 경비협회가는 공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봤죠? 자, 1번. 경비지도사 손배책임과 행사책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자, 1번 틀렸네요.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업자입니다. 경비업자의 손배책임, 형사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공제사업을 하는 겁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손실보상사업, 교육훈련사업, 기타 경비활동 각종 보증을 위한 사업들 이런 걸 공제 형태로 운영하는 게 경비협회입니다.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실버 문제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